호남 평야의 젖줄 만경강. 완주에서부터 시작한 강을 따라 익산과 김제의 광활한 대지로 이어집니다. 물 많고 땅이 넓어 곡식이 많았던 완주. 역설적으로 수탈이 많았던 곳인데요. 실록을 지나 짙은 녹음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계절. 시간에 떠밀려 사는 동안 좁게만 보던 세상을 이제는 넓게 멀리 바라보려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여행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해야만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시간. 지나온 길을 애써 감추지도 일부러 드러내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세월의 멋을 더하는 곳. 옛것과 오늘의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더하는 공간.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레 발길 닿는 곳. 전라북도 완주입니다. 앞산의 푸른 산새가 춤을 추는 듯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곳. 주변의 풍경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한옥의 매력. 옛집에 편안함이 있는 동네. 요즘 완주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오성 한옥마을인데요. 스무 채 남짓의 한옥들이 호수와 계곡을 끼고 자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 예. 꼭 시간 여행 온 것처럼 옛 모습을 지키는 기와들이, 심지어 이 길들이 너무 예쁜데요. 예. 이 마을이 어떻게 조성이 됐을까요? 예. 사실 우리 마을에 위봉산성, 그다음에 아래쪽에 송광사, 위봉사 천정고찰이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우리 마을이 있는데 이런 마을의 현대 건축하고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한옥마을로 가자. 그래서 이제 컨셉을 그렇게 잡고 지금 여기 보면 멋진 한옥인데 네. 옛날에는 여기가 폐가였어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도 폐가. 그 다음에 저 위쪽에는 빈터. 자,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한번 멋진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멋진 한옥들을 지었죠.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뜻을 모아 가꿔온 한옥마을. 집집마다의 개성과 특색을 살리되 전체적인 조화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주변의 산을 정원으로 끌어들인 집. 대문도 없이 담벼락을 낮춘 모습이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표현인 것만 같습니다. 담 하나, 지붕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지은 집. 종남산의 푸른 산새가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루마루에 올라와서 내려보는 풍경이 예. 저 종남산과 이 지붕의 선이 참 예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 만들기 할 때 네. 마구잡이로 개발한 게 아니라 있는 지역을 그대로 살려서 했기 때문에 종남산하고 그 다음에 이 한옥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거든요. 네. 예. 여기 이렇게 요 담이 좀 낫고 예. 그 앞에 보니까 또 이렇게 축대도 있고 그렇던데 예. 보통 저희가 이렇게 경사진대는 콘크리트로 좀 이렇게 만들고 그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사지는 콘크리트 옹부역으로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석축을 한 것은 한옥하고 가장 잘 어울린 게 석축이고 그 다음에 토속담이에요. 물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콘크리트 옹벽을 쳐서 땅을 넓히는 게 좋겠지만은 우리 마을 주민들은 그래요. 이웃집이 좋으면은 마을이 좋아지고 마을이 좋아지면 결국 우리 집이 좋아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웃을 생각해 담장을 낮춘 배려가 담긴 집. 나 혼자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생각한 동네. 종남산과 서방산이 포근하게 둘러싼 저수지. 하늘빛을 담은 물빛.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공간입니다. 바람, 새소리, 또 뒤로 저수지, 왠지 예. 한 폭의 자연 풍경화를 이렇게 걷는 느낌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런 곳을 선택하신 교수님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거겠죠? 우연한 기회에 일단 터를 잡게 됐는데 네. 일단 여기 와보니까 보면 볼수록 이 마을이 좋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지금 뭐 주민들하고 한 10여 년 정도 같이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연과 조화롭게 예. 이렇게 해내신 해안이나 또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자연이라든가 지형을 잘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농촌의 마을들 보면은 좀 그러지 못한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마을들은 이 종남산 뒤에 오도천 그다음에 오성저죠. 그다음에 네. 옆에 오도천 이런 것들이 묻히지 않고 잘 부각이 되도록 여기에 또 한옥들이 잘 어울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어울린 한옥의 멋. 마을 곳곳에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곳. 오성 한옥마을에서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소양 문화 생태숲을 조성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강조하는 것, 바로 문화입니다. 이런 곳에 이렇게 문고처럼 책이 있네요. 예,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기증한 책인데 오호. 여기 와서 이렇게. 잠깐 휴식하면서 뭐 책도 좀 있고. 오호, 이렇게 좋은 책이 많네요. 예,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책을 한 권 딱 빼들고서 딱 가서 숲속에서 읽는 책. 예. 아하, 굉장히 명상적이네요, 이거. 네. 그래. 숲속에서 읽는 책 한 권. 바람이 건네는 소리에 책 속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흔들거리는 나뭇잎, 바람, 그 속에서 책, 절로 명상도 되고 마음도 좀 순화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가끔 여기 우리가 마을에서 공동체로 조성한 이 한옥문화센터와 그다음에 여기 숲속도서관에 올라와서 조금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아하, 그렇게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앞으로 또 꿈꾸는 이 마을 사업이나 아니면 이 한옥에 관한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사실 가꾸기보다 더 어려운 게 그걸 잘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또 지나치게 뭐 개발이 된다든가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할 수 있게끔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규약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이 이제 한옥이기 때문에 집을 질 때는 한옥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이 주변하고 잘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지금 마을 규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주민들이 같이 이제 노력하는 게 사실 그 자체가 가꾸기죠. 예. 더 짓기보다는 예. 더 잘 보존하는 마을 사람들의 자치 규약, 예. 그 소중함이 더 깊게 생각하시는. 예, 그러죠.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 같이 노력을 해야죠. 네. 예. 그야말로 꿈꾸는 마을이네. 자연에 대한 존중, 단절이 아닌 소통. 나무와 흙과 물, 바람이 만나 이루는 조화. 안과 밖의 구분이 없고 너와 나의 편가름이 없는 집. 완주 오성 한옥마을의 넉넉한 한옥.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매력에 흠뻑 빠져봅니다. 초록 숲 사이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가쁜 숨 몰아쉬며 찾아간 곳. 깊은 산속 해발 700m 높은 곳에 자리한 사찰 원등사입니다. 원등사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던데요? 아, 네. 그거는 저기 조선 선조 때 저쪽에 월명암에서 진묵대사가 이쪽에서 반짝반짝 그 빛나는 불빛을 봤대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나님들을 모시고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루으셨는데, 그래서 모론자, 그래서 원등사라고 합니다. 불빛. 그래서 원등사라는 이름이 생겼대요. 지금도 이렇게 좀 높고 좀 아우 참 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떤 불심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오랜 세월 있으셨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반인으로서는. 불심이라기보다는 제 숙명이라 생각하고 걸어왔습니다. 젊은 날 병고에 조금 시달렸는데 어떤 스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여기 오셔서 여름에 휴가 때 인사하러 와서 그냥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고, 여가 내가 숙명적인 터인구나 하고 여기 눌러 앉았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원래 원등사 절이 아니라 저 밑에 어디였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이 땅은 이런 산이었습니다. 네. 여기를 이렇게 깎아서 만들고 또 터가 부족해서 이렇게 데크로 내고 정말 협소한 자리였어요. 그 마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내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얼마나 더 간절하게 하느냐, 얼마나 그거 하느냐, 신심에 달렸지. 네. 뭐 저라고 해서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이 숙명처럼 찾아온 원등산. 간절한 마음으로 깊은 산 속에 텐트를 치고 수행을 하고 끝내 불사를 이루었다는 수련보살. 원등사를 번듯하게 세운 지극한 마음. 벼랑 끝에 절을 지은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앞에 높은 산들이 물결치고 푸른 세상을 마음 가득 담을 수 있는 곳. 산이 높아도 길이 험해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오랜 시간 기적처럼 이뤄낸 원등사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저쪽에 해 넘어갈 때라든가 석양이라든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실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각박하게 한 세상을 삽니까? 그럼 미안할 때도 있어요. 너무 한가롭게 떠나가는 저 구름에 눈 맞추고 어린 시절 회상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함을 가지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 직업 문제라든가 중년들도 직장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세상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에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여기 혹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전해주시는 또는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까요?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그걸 불가에서는 육군이라고 하거든요. 육군을 통해서 이렇게 상념으로 보는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생로병사에 끄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불가에서는 우리 감각기관 육군을 닫고 근원에서 나를 알고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을 하두라고 합니다. 네. 스스로 열심히 참고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을 끊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해탈을 얻으면은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 깨달음을 얻으면 한 세상이 달리 보이죠. 귀로 듣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해서 안다고 해서 도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힘들어도 스스로 내면의 근원에서부터 참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세계를 제가 만났으니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세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맛보면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 저기 전주 시내 군산 앞바다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이라도 잃어버린 나를 생각하면서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구 없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안니제신지는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사바 삼무삼만다 마침내 찾아낸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명당. 38년 전 아무것도 없는 산에 들어왔을 때 절벽을 마주했을 때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랜 시간 굳건히 지켜낸 수행터. 이제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저마다의 바람을 담아 기도를 합니다. 참선, 깨달음, 그리고 믿음으로 이뤄낸 불사. 부처님 오신 날이면 어김없이 밝히는 연등처럼 세상 누구나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가만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걸까요? 속세를 벗어나 가만히 들여다보는 마음. 깊은 산속 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처럼 읽어낸 사찰에서 그 깊은 이야기를 되새겨 봅니다.
황, 만물, 법연, 비, 원 등 때에 맞게 내린 비 만물을 빛나게 하고 법의 인연 원등사를 덮었구나. 완주의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찾아서 오래된 것에서 발견한 새로운 쓰임. 양곡 창고를 되살린 삼리의 책마을입니다. 삼리 일대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가진 현장이자 동학 농민혁명 봉기의 장소인데요. 역사 속 이야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삭은 양철 지붕을 벽면에 되살리고 쌀로 그득했던 창고 곳곳에 책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고 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제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1940년대쯤에 건립한 건물이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쌀 창고, 아. 최근에는 한 10여 년 전까지는 그 비료 창고를 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지금 뵈면 책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헌책방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책 마을이기 때문에 그 중에 헌책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죠. 예스러운 건물의 형태와 또 네. 책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옆에 보면 또 포스터들도 있네요. 네네, 이것들도 이제 일제 시대 때 포스터들이고, 요건 이제 해방 직후에 그래서 보면 뭐 남는 쌀을 팔읍시다. 네. 그러니까는 그 창고에 재놓지 말고 빨리빨리 이렇게 시장에 내다가 팔아라 하는 그런 독려하는 포스터입니다. 와. 책향기 배어나는 양곡 창고.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오래된 포스터. 박대현 이사장이 중학교 시절부터 모아온 책과 포스터가 이곳 삼례에서 빛을 보고 있는데요. 국내 헌책의 메카로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공존. 구하기 힘든 희귀 도서는 물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헌책들. 수많은 책 속에서 뜻밖의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도 누려봅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네. 헌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네. 이 책마을 자체의 구성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되어 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책마을은 네. 책 박물관을 중심으로 고서점, 제가 이제 서울에서 평생을 이제 고서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호산방이라는 고서점 운영했는데 그 고서점, 그 다음에 헌책방, 네. 여기 이제 헌책방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 작업장, 아하. 화랑, 와. 갤러리, 그다음에 카페, 문화예술인 작업실, 뭐 등등. 아하. 그리고 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뭐 된장찌개 집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전부 외지에서 온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지역 주민들 문화. 모습 그대로 네, 그걸 생각하고 온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이 책 한 권 한 권에 우리 이사장님의 꿈이 하나 한 켠 한 켠 한 켠 쌓여 있는 네. 격이네요. 양곡 창고의 목조 구조물 아래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 지금은 나오지 않는 절판 도서를 10만여 권이나 소장하고 있는데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만한 보물 창고가 또 있을까요? 책 박물관에서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의 전시회가 열리곤 하는데요. 지금은 안서와 소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소월과 그의 스승인 안서 김억이 나눈 긴밀한 정신적 유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편지로 남아 전시되어 있는데요. 김소월의 시 못 잊어가 사실은 김억의 작품이었다는 내용을 김억이 자신의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 못 잊어를 짓게 되었던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한 역사들. 30년 넘게 고서점을 운영하면서 희귀한 기록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박대현 이사장. 평생 책을 만들고 모아온 그가 앞으로 오래된 책을 통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낼지 기대됩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그림책 미술관인데요. 전국에 하나뿐인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공간은 네. 박물관과는 다르게 좀 약간 현대적이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죠. 조금 이제 아까 책박물관보다는 네. 조금 부드러워 보이죠. 네. 그래서 그림책 미술관. 아. 그림책 미술관. 그림책 미술관이라는 건 그림책을 주제로 여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네네, 이야기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이 주로 전시되고 있을까요? 근데 그 그림책 요즘 이제 그림책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그림책은 다른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그거는 제가 손을 안 대고 서양의 그림책 그것도 1950년대 이전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1940년대까지 중에서도 가능하면은 미발표된 오리지널 원고 그림을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책 속에 그림의 원화가 지금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그림책 속 그림의 원화가 전시되어 있는 그림책 미술관. 책 속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 보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술관인데요. 작품 속 등장인물을 조형 작품으로 형상화해서 책을 읽듯이 돌아볼 수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림책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1800년대 후반, 그림책 3대 거장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오래된 책을 통해 지금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납니다. 완주의 남쪽 동네로
완주의 예술가를 찾아갑니다. 치유의 공간, 초록의 숲을 그리는 류재현 화가. 작고 부드러운 모필로 세심하게 바람에 일렁이는 나뭇잎을 그려냅니다. 음영, 농도, 빛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 초록. 다양한 초록이 하나의 화폭에 담깁니다. 때로는 빛바랜 사진처럼, 때로는 꿈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숲으로 이끕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이렇게 작품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나도 좀 숲길 좀 걷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는지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그 길을 모티브로 작업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무렵부터니까 뭐 근 40년 가까이 길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길을 따라 오잖아요. 인생도 길과 같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젊은 시절에 그 암울했던 시대 상황들을 그 아스팔트 길, 그 까만 아스팔트 길을 모티브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숲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뭐 40 중반을 넘어서면서 물론 저 개인도 바뀌었고 또 시대 상황도 바뀌고 뭐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아스팔트 길에서 숲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숲속으로 난 오솔길, 물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속에 빛을 끌어들여서 어떤 생명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도 이제 제주에서 만난 모습인데, 그 제주의 원시름 사이로 그 아스팔트 길이 나 있고, 예전에는 이제 아스팔트 길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지금은 이제 함께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뭐 공존하는 모습으로 또 표현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지금 또 오랜만에 아스팔트 길을 한번 작업하고 있습니다. 숲과 길, 그리고 바람. 사실적인 표현으로 자연에 깃든 생명의 순간을 포착하는 화가.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느낀 경험을 담아내는 그의 작품은 온통 초록빛으로 가득합니다. 끊임없는 붓질 끝에 탄생한 작품들. 구도자와 같은 그의 붓질과 초록의 숲에서 사람들은 위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작가님들을 만나 뵀지만 이렇게 정리정돈하며 뭔가 깔끔하고 정돈되면서 계획적인 느낌의 작업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언뜻 들으니까 교직에 계셨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좀 일찍 정년을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동기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정년이 아니고 명예퇴직을 제 정년보다 한 10여 년 일찍 퇴직을 했어요. 이제 벌써 퇴직한 지 10년 됐는데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일을 다 하기는 제 능력이 모자라서 시간도 너무 많이 필요한 일이고, 이 작업이라는 게. 그리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교직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또 학생들한테도 미안하고 동료 교사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좀 일찍 퇴직을 결심을 했어요. 이제 이쪽 일에 또 전념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림을 그리시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좀 일찍. 그러죠. 뭐 주변에서들 다 말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욕심 좀 버리고, 또 뭐 아내가 또 같이 교직에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전업 작가로 활동한 지 10년. 27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화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정이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했는데요. 집안 가득한 그의 작품은 그동안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품에 담긴 빛과 바람, 그리고 흰 사슴.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인 흰 사슴을 통해 화가는 신비롭고 모호한 현실, 그리고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짙은 초록숲의 흰 사슴은 바쁘게 달려가던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교직에서의 그 치열한 삶도 소중했겠지만 지금 여 자연 속에 싹 들어와 있는 느낌 되게 저는 안온하고 좋은데 어떠신지요? 좋죠. 저는 이제 자연이 좋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살면서 여기 이제 들어온 지가 벌써 이제 16년 됐고, 집 짓고 가족들이 이사 와서 사는 거 이제 7년인데 너무 만족해요, 저는. 어제 아침에도 저쪽 그 데크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새소리가 들리고 집안에 들려오는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도 해봤어요. 이 자연의 삶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작업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시다면 앞으로 왠지 더 기대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또 작업을 하시고 싶은, 꼭 이것만은 내가 좀 그려봐야 되겠다 하는 앞으로의 작업 방향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앞으로 어떤 작업으로 풀어갈 거냐.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아스팔트 길에서 쭉 이어오면서 숲길로 들어서서 이제 물길로 가고 하는데, 이 길이 또 어디로 이어질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제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어떤 영감이랄지 또 제 상황이랄지 이렇게 길 따라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 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동경하면서 가긴 가는데 뭘 그려야지, 어떤 길을 그려야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있지가 않아요.
자연이 건네는 치유의 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 천천히 걷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공간. 자연이 품은 초록빛이 가득한 이곳. 나무, 자연, 시간. 오래된 것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던 완주 여행을 되돌아봅니다. 명월 정풍 모가 모악 구이 유정. 밝은 달 맑은 바람은 값을 매길 수 없고 모악산 구이 저수지는 정감이 있구나. 옛 정취 가득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옥마을. 깊은 산 중턱에 홀로 불사를 이룬 깊은 믿음. 그리고 낡은 것을 새롭게 이끌어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완주였습니다.